안녕하세요. 공간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방배 레미안 몬페를라 34평형입니다. 이번 현장은 신축 아파트지만 모든 공간을 손대기보다는 가장 많이 머무는 공용 공간과 주방과 거실의 디자인을 집중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관에서 한 공사는 신축 아파트보다 보니까 신발장을 건들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신발장을 유지하면서 고객님께서 필요한 니즈만을 현관에 담아드렸는데, 고객님께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셨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관은 보통 저희가 센서 등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이게 센서 등이 껐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의 신발을 신기거나 현관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 이 센서 등이 저절로 꺼지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부는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조명 계획을 오른쪽은 이제 센서 등으로 계획을 해드렸고, 왼쪽은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조명을 넣어드리면서 고객님의 불편한 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드린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현관에 있는 융 일부 스위치는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 공사할 때 하는 일괄소등 스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물리배선으로 스위치로 조명을 켤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신발장 쪽에서 어떤 작업, 머무르는 형태의 활동을 할 때 편하게 켜놓고, 그리고 나중에 작업이 끝나면 끄실 수 있게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일괄소등은 여기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미니 월패드에서 일괄소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는 스위치 조명은 일괄소등에 물리지 않게끔 따로 배선을 했어요. 왼쪽이 신발장이고 오른쪽이 팬트리 입구인데, 기존에는 팬트리 좌우가 도배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현관 쪽은 저희가 항상 말하듯이 오염에 좀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하는 것을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그 좌우에 있는 위치에 스위치도 타공을 할 겸 저희가 필름을 마감할 수 있게 504 때 한 번 더 MDF를 치부했던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팬트리 가구의 색상은 건설사에서 납품했던 재료인데, 저희가 요거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림 필름 중에서 최대한 색깔이 맞는 걸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통일감을 주었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중문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무프레임 중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면을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 그 자체가 들어가는 중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개방감이라든지 조금 더 집이 미니멀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중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중문을 설치할 때 그 상부구동형으로 들어가느냐 하부구동형을 들어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보통 상부구동형을 많이 설치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하부구동형을 설치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제 바닥에 레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바닥 부분 유철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레일을 심지 않기 위해서 상부구동형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중문을 다 설치해보니 그 상부구동형보다 확실히 하부구동형이 뭔가 흔들림이 적다고 하나? 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프레임 도어들은 상부구동형을 주로 하고 있고, 하부구동형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가 현관의 계구부를 최대한 넓게 빼기 위해서 1050이라는 치수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문이 1m가 넘어가면 닫히는 끝부분에서 떨리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부구동형을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도 잡아주는 하드웨어가 있어서 확실히 떨리는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문을 넓게 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부구동형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부에 있는 이제 레일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상부 구동형은 저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저 가네모 하드웨어가 원래 상부에도 양쪽으로 두 개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부 구동형이다 보니까 가네모 하드웨어가 아래쪽에 달리면서 이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눈에 덜 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이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 이제 눈에 거슬리는 요소들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무프레임 조문을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면 그 슬라이딩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일 공간이 매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레일의 사이즈가 그 중문 사이즈만큼만 만들어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이 매립 레일 길이가 어중간한 데서 끊기게 되거든요. 그 모습이 이쁘지 않아서 이 매립 레일을 일부러 저희가 코너 끝까지 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문을 열어도 주문이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런 디테일들을 저희가 챙겨서 공사를 해드렸어요. 저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집만의 시그니처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집은 특히나 신축 아파트 공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기간도 3주 정도밖에 쓸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살리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가 바닥도 이제 공사를 안 하고 그대로 재사용을 한 거고 문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방문틀을 재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힘드냐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재사용하는 공사를 하면은 우선 보양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보양지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이 안 가되는 보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3주 만에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이제 신경을 썼던 건 이 집만의 시그니처 공간을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 거실의 벽난로와 임팩트 있는 이제 타일 같은 자재 소재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시는 고객님들의 니즈는 사실 새 거를 뜯어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집에 살기시는 그런 니즈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고치면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인테리어 한 느낌도 안 나는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 시그니처 공간을 어디에 만들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고객님께서 처음에 마음에 드는 레퍼런스를 취합해서 보내주셨을 때 대부분 미니멀하고 화이트 톤의 도장 마감으로 된 현장들의 포트폴리오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원래 도장 공사를 원했었는데 3주 만에 도저히 도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도배로 마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신한벽지에서 나오는 파사드 월가드 제품으로 현장을 진행했는데 저희 도배팀이 신경 써준 덕분인지 미니멀하고 뭔가 도장 느낌 나는 형태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도 원래는 사각 우물 천장이었는데 원형 우물 천장을 너무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목공사가 3일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목공팀이 투입하기도 전부터 이걸 어떻게 짤 거며 이런 것들을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낼지를 고민을 하셔서 3일 만에 이 집이 목공사가 다 완료가 됐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실링된 제품이 아직 재고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형으로 만들었냐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벽난로의 기단인데 사실 지금도 정말 이쁘기는 해요. 이 기단의 타일이 그 알래스카 화이트라고 원래 굉장히 유명한 세라믹이 있는데 그 세라믹이랑 거의 똑같은 디자인의 타일을 저희가 시공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라믹의 대안으로 타일을 권해드렸고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만 아쉬웠던 건 저희가 원래 이 기단을 그 표촌석이라고 하는 통석,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 통석이 들어가면 조금 더 벽난로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통석 시공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이 3주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통석의 납기가 한 달 정도가 되더라고요. 배를 타고 넘어야 하는 도이어서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이런 이제 알래스카 화이트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을 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테리어 업체 선정은 착공하기 한 2달 전에는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집은 너무 고객님께서 저희랑 시공 직전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계약을 하시기도 하고 입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공사 기간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도장 시공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조금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공사를 했던 집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이너는 꼭 예쁜 디자인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 잘 해야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의 이런 공사 기간과 상황에 맞게 잘 나온 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을 신경 쓰냐면 이 벽난로를 바라봤을 때 이런 덩어리감이 좀 그 돌출된 느낌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수납을 챙기기 위해서 수납장을 넣었는데 그 수납장을 거울장으로 넣어서 조금 더 개방감을 신경 쓰면서 이 벽난로와 수납장에 단차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벽난로 자체가 어떤 덩어리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30평대에는 이렇게 거울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울이 들어가면 확실히 집이 넓어 보이고 깊이감이 더 있어 보이고 좋은 레이아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기단을 빼고 수직의 어떤 덩어리감의 형태의 모공 구조물은 고객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돌출 깊이 값을 얼만큼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증기 난로 형태의 제품이 2가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난로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굴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페이크죠. 굴뚝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이게 없고 난로만 밑에 있었다고 하면 또 뭐 모닥불 같은 느낌이겠지만 어떤 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때문에 이게 뭐 굴뚝 같은 느낌을 연상해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께서도 안 보기 좋으셨고 이거를 잘 저희 실장님께서 잘 디벨롭 해가지고 마무리해 준 것 같아요. 원래는 위에 상부 비단을 수납을 채울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안에 내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도어가 설치될 텐데 가구 도어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분절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시안을 보시더니 고객님께서는 그냥 이제 수납 공간 없이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증기 난로를 하면서 좀 고심했던 거는 하부에 타일로 마감된 기단의 아래 바닥과 맞는 부분이 지금 떠 있거든요. 뭐 사실 하이엔드 인테리어 시장에서 그 바닥 걸레바지를 마이너스 몰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미적인 것 때문에 했다기보다 사실 이 수증기 난로의 에어 인테이크 바람을 어느 정도 빨아들여야 이 수증기 불꽃이 원활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난로가 있는 부분은 아랫면이 제품까지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측면은 사실 막혀 있는 건데 제가 동일하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고 안쪽은 어두운 재료로 칠을 해서 그게 꼭 명암을 동일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서 띄워놓은 것처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증기 난로는 플라니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 불꽃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3단계 정도로 켜는 거고 6단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닥불처럼 자글자글하는 소리가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동향인데 이것도 소리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수증기 난로 회사의 제품을 썼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못 봤었는데 백색 소음 같은 이제 모닥불 피우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불멍하는 느낌이 더 잘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시공하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그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얼마나 바쁠까 보다 어디에 집중할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거실과 주방에만 집중을 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였어요. 이 주방의 포인트는 이 패턴감이 강한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주방 구조는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고객님께서 그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죠. 아일랜드가 들어간 그 아일랜드를 정말 강력하게 원하셔서 저희가 목공공사를 동반한 레이아웃 변경이 조금 들어간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면에 보이는 벽체가 히든도어로 설계를 해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다시 기존에 있던 기역자 주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는 안쪽 공간이 없는 그냥 벽면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처음에 실측을 왔는데 요즘 보통 신축 아파트들은 4베이 구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반포하고 강대군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3베이 구조로 많이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베이 구조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분양사들이 분양을 했던 아파트 레이아웃인데 확실히 4베이에 비해서 주방의 폭이 좀 좁은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관하고 맞닿아 있는 저 현관 팬트리 벽면이 음식물 처리기가 연결된 내부 피트 공간이 존재해서 저희가 뭐 비내력 벽을 철거하고 주방을 확장하고 싶어도 철거할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을 활용해서 냉장고장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방의 폭이 한 3m 초반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공간용도 사무실에도 연출했던 것처럼 은경을 사용해서 주방의 측면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형태로 디자인적 연출을 한 거예요. 사실 아일랜드하고 상하부장은 2m 정도 되는 길이인데 저희가 은경에서 반사되면서 2배 효과를 내려고 신경 써서 노력했습니다. 아까 거실의 벽난로를 보여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20, 30평대에서는 이 거울을 활용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적으로 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은경을 아일랜드 스라에서 끊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유리를 앞쪽으로 더 연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 위에서 은경을 끊으면 아일랜드의 전면에 뭔가 패턴감이 강한 트래버틴 세라믹을 이게 연장감 있게 연출할 수가 없었어요. 시안에서도 저희가 3D 모델링에서 좌우 반전 타입을 반대편에 배치를 해서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고객님이 설득이 되셨고 유리를 최대한 연장돼 보이게끔 앞쪽으로 조금 더 길게 연장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조명 배치는 반매립등이라고 하는 매립등을 넣어드렸는데 사실 처음에는 헤드트 등을 제안을 드렸다가 고객님께서 이제 나중에 식탁 배치나 식탁 교체를 했을 때 그 센터가 달라진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우려되신다고 해서 식탁 배치가 바뀌고 각도 조절로 그 조명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등을 매립해드렸어요.
그래서 의자 밟고 올라가면은 등기구를 조절해서 각도가 조절이 가능한 등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는 콘센트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콘센트가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계획해서 그 적재적소에 맞게 콘센트를 계획해두는 게 중요한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식탁 벤치 뒤쪽에 콘센트를 배치해드렸고 보통 아일랜드 위에는 그 바우먼 콘센트라고 하는 상판에 매립을 하는 형태의 콘센트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아일랜드 콘센트가 편하기는 한데 단점이 그 콘센트가 매립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판 부분을 결국에 못 쓰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일랜드가 3m가 되지 않는 한 2m 정도의 길이가 짧은 아일랜드였기 때문에 그 짧은 아일랜드의 일부를 콘센트를 설치할 때보다는 측면에 이런 이제 측면 콘센트를 설치해서 상판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확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콘센트 계획은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봤을 때는 싱크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콘센트 하나, 왼쪽에 콘센트 하나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저희 대부분 콘센트가 화이트 계열의 문 콘센트가 공용부에 들어갔는데 이 미드웨이 부분에는 제가 아일랜드 세라믹이랑 어울리는 메탈용 콘센트를 계획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화이트보다 훨씬 비싸요. 잘 어울려서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고객님께서 식기세척기를 쓰셔도 건조대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양쪽 공간으로 식기건조대를 올려놓을 만한 공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저희가 상부장에 식기건조대를 계획해드렸는데요. 여기를 여시면 식기건조대로 쓰실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고 접시나 컵을 올려주시고 물 빠지는 구멍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털어내면 되는 이 식기건조대장을 계획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식기건조대는 규격으로 나오는 제품이라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쪽장 같은 애매한 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되게 편리하게 쓰실 것 같고 저희가 상부 정말 짜투리 공간에 이런 이제 레일을 달아드렸거든요. 서랍형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여기가 정말 한 5cm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정말 좁은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짜투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크기세척기 세제 같은 거 여기에 넣고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고 아일랜드 측면에 바흐만 일부 콘센트를 할 때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참고하면 좋은데 이게 뚜껑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판에서 센터 위치까지 10cm를 이격해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얘가 열렸을 때 뚜껑이 상판 위로 올라오는 대참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올라오다 보면 걸리적거리고 콘센트 꼽았을 때 참사죠. 부러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상판에서 10cm를 이격하고 콘센트 간의 거리는 8cm로 해서 계획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세라믹으로 아일랜드를 전체 시공한 현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웃코너 부분은 졸리컷 형태로 제작이 됐고 그 부분을 실리콘으로 일반적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인 부분이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레진 작업 저희는 테낙스로 시공했습니다. 레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테낙스로 조색을 해서 최대한 깔끔하고 어울리게끔 작업을 해놓으면 조금 더 일체감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님께 잘 설명드려서 선택하실 수 있게 제안드렸고 테낙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주방 가구를 설계할 때 망장이라고 하죠. 그 망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요리를 할 때 소스 같은 거를 넣을 공간이 필요해서 망장을 넣기도 하지만 주방 설계를 하다 보면은 서랍이 들어가고 되게 애매하게 남는 이런 공간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공간들을 선반으로 쓰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제 망장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오미사에서 나오는 영영 망장인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이제 누오미 양념 망장의 종류가 있고 저희가 또 안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공간에는 불럼사에서 만든 망장을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가 나요. 근데 누오미 망장보다는 훨씬 내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누오미 망장은 아무래도 이거를 망장을 당기면서 열 때 흔들림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침리형 후드가 건설사에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에어덕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배기 장치가 연결되는 자바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까지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3m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덕트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흡입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천장에 아일랜드형 후드를 달았을 때 아무래도 시각적 요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아니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엘리카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추천을 드렸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을 이쪽에서 빨아들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내가 서 있는 발 밑 공간으로 바람이 나와서 그 부분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추가 키트를 구매하셔서 요거에 바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덕트 배관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지 않은 측면으로 저희가 배관을 돌려서 작업해 드렸습니다. 우리 원래 저 주방에 있던 히든도어도 원래는 히든도어가 아니었고 가구도어로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푸시 형태의 여닫이 도어도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 히든도어가 서 있는 부분은 보조 주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문을 가구도어로, 그러니까 푸시 형태의 가구도어로 설계를 하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구도어도 이쁘기는 하나 사용성이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문을 바깥으로 열어 개폐를 해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그 문을 바깥으로 열어놓으면 이 주방에서 쓰는 이동 동선이 불편해지거든요. 우리 집은 왼쪽에 냉장고를 배치해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편한 동선의 불편함까지 생각을 해서 이 집의 최적의 문은 히든도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도어 대신에 히든도어를 넣어 설계한 집이 됐어요. 가구도어로 하게 되면 뒤에 주방 창이 있고 보조 주방에 조명이 켜져 있을 때 빛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가구 도어로의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공사로 진행해서 도어 형태로 하게 되면 도어 다리 부분들이 빛을 가려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히든도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그 인방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빛샘 현상이 두 개의 점처럼 보인다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썼던 게 인방에 붙어 있는 판재를 따로따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그 인방에 있는 붙어 있는 부재에 9mm 인방을 6mm만 파서 뒤에 3mm를 남겨놨어요. 사실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보조 주방에서 불이 켜져 있거나 낮에 자연광이 들어갔을 때 빛이 새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적용했다는 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고 있는 이제 게재에서 나오는 메입도 클로저 중에 액티브 스탑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댐핑 유압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한 45도로 했을 때는 프리스탑 구간이어서 도어가 움직이지 않고 유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조금 더 닫으면 여기서부터는 유압을 받으면서 서서히 닫힙니다. 그래서 이게 방문처럼 쾅쾅 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안쪽에서는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놨고요. 보통 저 잠금 장치 대드락을 잡아서 여는데
사실 많이 시공해 보니까 저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는 강화도에 설치하는 풀 핸들을 약간 개조해서 저희가 목문에다가 고정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잡고 당기면 훨씬 더 쉽게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냉장고가 들어가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런 이제 서랍으로 쓰실 수 있는 냉장고를 추천드려서 김치 냉장고의 부족함을 조금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냉장고로 쓰실 수 있는 냉장고장이 있습니다. 이런 서랍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열기 방출이 아래쪽에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구에서 걸레바지 쪽에 저런 그릴 형태로 열이 방출될 수 있게끔 타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저희 기존에 있던 월패드, 이 월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유지를 해드렸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 할 때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도어의 형태가 지금 건설사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조작 패널 부분, 이런 부분이 도어를 닫았을 때 좀 가려지는 단점은 있지만 기능을 살려서 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서초구 쪽의 신축 아파트들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인데, 음식물 처리기라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대기구 안에 넣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공용시설 쪽으로 이 음식물이 빨려 나간다고 해요. 네, 음식물을 직접 버리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건설사 스펙에 맞춰져서 제품이 납품이 됐던 제품인데, 이걸 저희가 제작각을 다시 짜면서 이 설치 규격을 맞추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해당 단지에서도 이 제품 설치가 안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하고 소비자 간의 갈등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한 번에 설치해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활하면서 엄청 편리한 제품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고객님께서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그런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서 선정하시는 것도 좋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얼마나 가져가면서 이쁜 포인트를 잡냐, 이게 사실은 인테리어 업체의 능력인 것 같아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2450이었어요. 근데 보통 목공사를 할 때 나오는 MDF라는 자재는 2440으로 나와서 딱 1cm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필름 벽체 같은 경우에는 MDF를 붙일 때 저희가 양중이 힘들더라도 온장으로 올려서 이제 분절된 부분에서의 단차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2450으로 기존 목자재의 규격보다 크다 보니까 이어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주방에 히든도어도 하고 가구를 설치하는데, 저 히든도어의 측면에 있는 날개벽과 좌측에 있는 벽체가 사실 천장과 맞닿아 있으면, 가구는 천장하고 떠 있고 목공사를 했던 부분 천장하고 떠 있으면 이게 진짜 히든도어 역할을 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고, 그 부분을 이제 디자인 시장님하고 3D 모델링을 확인해서 천장을 동일한 간격으로 유지를 하면 조금 더 일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1cm를 천장에서 띄우는 걸로 계획을 했고, 이게
이게 가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600 이상으로 있다 보니까 띄운 간격 안에 음영이 져요. 근데 저희는 공사를 했을 때 마감 판재만 1cm가 떠있다 보니까 깊이감이 1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밝은 자재를 붙였을 때 아무리 공간을 띄운다고 해도 그 음영의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좀 제어하려고 그 안쪽 면에다가 어두운 색상 필름을 한 번 더 붙여서 동일한 음영으로 보이게끔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몰딩의 방식도 있고 천장에 마이너스 몰딩의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벽매지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가구하고 닿아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일체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마감이 너무 어려워서 선이 좀 많이 갔다 온 디테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감하고 나니까 계획했던 의도대로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필요했던 게 이제 이 집이 그 메인 벽 마감재가 도배다 보니까 공용부가 전체 도배 시공이 들어가는데 도배 시공이 푹지는 모물진 노래도 많이 하시지만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천장 몰딩이 들어간다는 게 기본 도배를 했을 때 일반적인 도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이언들을 받아주는 거울 벽면과 식탁을 받아주는 그 식탁 뒷자리의 벽면은 천장 몰딩을 넣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소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디테일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 현장에서 되게 많이 힘들죠. 저희 회사 세 가지 플로건 밑에 붙는 부재 중에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정직함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 사람만 아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저번 현장에서 표현했던 12mm가 돌출이 되고 걸레바지가 받아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여기 현장에서는 여기 도배 벽면에서 따라갔을 때 사실 가구가 12mm가 돌출돼서 받아주면 걸레바지가 마감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벽면에 가구가 매립된 느낌을 좀 더 표현하고 싶어서 1대1 걸레바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걸레바지가 사실 여 위하고 단차가 1대1이면 측면에서의 걸레바지 마감이 좀 어려워서 걸레바지는 9mm 제품을 쓰고 위에 석고보드 마감은 12.5T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 가구 EP 패널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3mm 정도 단차를 확보했고 그렇게 실리콘 마감을 하면서 좀 깔끔한 마감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면에 가구를 돌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안방에서는 도배 시공도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고객님께서 침대에서 TV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V 반매립 박스를 짜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반매립 박스를 짤 때 거실에 TV가 들어가는 것과 다른 점은 고객님께서 가져오시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의 높이를 계산해서 이 반매립 박스 높이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가져오시는 가구 사이즈를 제가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TV 높이를 조절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전동 커튼을 시공을 하셨는데 전동 커튼 하실 때 커튼은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전동 커튼 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인테리어 업체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전동 커튼은 전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제 전기 공사를 할 때 전기 꼽을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해둬야 되고 커튼 박스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이중으로 두 겹 다 전동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커튼 박스를 조성해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따로 이제 천장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속진을 그냥 이제 전동 커튼이 아닌 일반 커튼으로 계획을 하시고 겉에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션으로도 열고 닫고 가지고 리모컨으로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커튼입니다. 붙박이장과 화장대를 저희가 제작해드렸고 이런 제작 가구의 장점은
30평대 좁은 평수에 정말 벽부터 벽까지 수납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작가구의 장점 같아요. 여기 이제 기성 제품을 사버리면은 양쪽으로 공간이 애매하게 남는다든지 천장 부분에 서라운딩이라는 가구 마감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딱 제작 가구를 하면은 우리 집 사이즈에 맞게 수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작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수납장과 세면대 그리고 세면 수정까지 이렇게만 교체를 해드렸어요. 기존에는 거울 따로 수납장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서 고객님께서 이제 그 디자인이 이쁘지 않고 수납도 너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기존의 수납장을 철거하고 상부장을 다시 짜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납장을 철거하면 그 뒤에 타일이 안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집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실측을 해서 비어있는 타일이 가려지도록 수납장의 크기를 짜서 교체해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의 세면대도 원래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의 세면대였는데 미니멀하고 슬림한 이런 디자인의 세면대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방배 레미안 원페를라 현장을 소개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현장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